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낙동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혁신의 시작은 낙동강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겠죠? 혁신의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의 시작은 어디가 될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시작해야겠죠. 왜냐하면 경선이 당선인 지역에서 거기서 역동성이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대로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은 제일 아픈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서 혁신의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은경 혁신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아픈 부분 혹은 민주당에서 가장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그게 전체에 주는 메시지들을 좀 파괴력 있게 전파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걸 치고 나가고 있죠. 장제원이 잘려 나간다더라. 하태경이 접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뭔가 혁신의 방향들이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당합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20년 동안 열린우리당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마치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이 우리 당의 성역인 것처럼 이게 시스템 공천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현실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애써 눈 감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보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건들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혁신의 어떤 바로미터는 저는 이 광주 전남 호남에서의 공천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깊이와 넓이, 폭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갈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물갈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치 효능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서 뭔가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면피만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집권도 실패했고 집권에 실패해버리니까 정치 효능감에 대한 그 불만이 정당에 대한 불만으로 가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불신을 낳고 있고 그렇게 낳고 있는 것이 투표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던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표가 그럼 지금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역의 언론사들이 안심번호를 통해서 전화면접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이 바꿔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도 없는 정당의 상황인데 그냥 바꿔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바꾸라는 요구는 정당 간의 이동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역은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라는 겁니다. 60% 이상. 현역을 찍겠다는 여론은 17%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경선을 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재 있는 이 구조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철옹성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들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에서의 혁신공천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거를 전제를 하고 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선거법 수사들이 막 난무합니다. 교도소 담장이를 걸어가는 일들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당내 경선이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고소고발전이 이루어지고 2018년 선거, 2020년, 2022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법 관련된 고소고발전이 난무한 곳이 사실은 광주 전남입니다. 뭐냐? 기부행위, 두 번째 여론조사 조사, 대응 유도,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 이런 것들 요구해서 현역 단체장들이 지금 선거법에 걸려있고 직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 과잉 경쟁을 당해서 그냥 그대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당원 명부 빼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문자 보내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여론조사에 악용하고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투표에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가 다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목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의 핵심입니다. 수도권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영남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은
쌍둥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행태가. 이걸 바꿔내지 않고 혁신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도 변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3정당이 나오게 되면 그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여론도 40%를 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국민의당이 한번 떴죠. 싹 휩쓸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집권을 하고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안정적인 일당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이 제도의 이 문제로 인한 당에 대한 불신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걸 손봐야 됩니다. 광주 전남만 보면 저는 혁신의 방향의 A부터 Z까지의 핵심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준비되어 있는 후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검증된 사람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권리당원 명부를 다 쥐고 있고 그 권리당원 명부 중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 60, 70%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 더 복귀를 하는 과정에 지역위원장은 본인이 당비를 안 내는 당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당원들에게 다시 당비를 내게 만들고 권리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도전자들은 그 권리당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임의 룰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 역동성이 발현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광주 전남에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온갖 금권 선거와 불법 선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유혹들을 계속 전달해 옵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작년에 전주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폭로를 하고 선거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주에서 브로커들이 2명이 구속되고 그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핸드폰을 300개 정도를 확보해 주겠다. 이거면 여론조사 경선에서 15% 정도는 너끈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그렇다니까 당신이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인사권과 공사권의 50%를 내놔라. 산업국장, 인사국장 이런 걸 내놔라. 이렇게 브로커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한 대 개설당 얼마씩을 요구를 했고 이거를 3개월만 유지하면 너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브로커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이 여론조사 경선, 안심번호 경선이라고 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브로커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곳이 광주 전남입니다. 이 문제를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투표 유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권리당원 중에 거의 한 70%, 80% 정도가 다시 일반 당원으로 둔갑해가지고 투표에 응합니다. 왜냐? 안심번호를 추출하는데 이제 전남만 보면 유권자 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중에 안심번호를 추출합니다. 한 3만 개를 추출하는데 근데 그 추출한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가지고 전압에 응답한 사람들을 이 50%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샘플링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되고 동원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에 응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핸드폰 한 대당 100만 원씩 300개만 하자. 3억 정도면 너끈히 여론조사 대응할 수 있다는 요구들을 하는 브로커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선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범법자 만드는 길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우리 당의 당원의 공천의 방법이 4개로 돼 있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숭고히 지켜야 될 이 경선의 방식으로만 놔둬버리면 이렇게 조직적 폐해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거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자 하는 방향에 큰 방향에 저해가 되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결론에서 호남을 바꿔야 된다. 정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 신인들로 되고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권자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의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손을 댈 거냐? 단순히 그냥 3선 이상 날리자. 이 사람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날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을 새롭게 광주 전남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경선에 뛰어들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수권정당의 모습들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혁신의 방향을 생각하고 광주 전남은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천하람을 제외하고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공천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공간을 열고 역동성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선 위원장님은 혁신회의, 중앙혁신회의의 대변인이기도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입니다. 호남에서 시작된 공천혁신이 딱 북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저희 생각하고 호남에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호남이 감동하지 않으면 공천혁신도 어렵고 민주당 승리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